연산군일기 18권 연산 2년 10월 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1496년 명홍치 9년 유빈 등이 임묘에 반대하다 경연에 납시었다. 집이 유빈이 임묘에 대한 의논한 사연을 써서 소매 속에서 꺼내어 아뢰기를 어세겸이 의논하기를 성중의 유교는 추승만을 허락지 않고 제사는 금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교에 이르기를 제사만을 받게 함으로 족하다. 특히 수묘 2인을 두고 소재지의 관원으로 속절에 제사 드리게 할 뿐이다 하였으니 그 의논이 어찌 유교에 부합하는 것이겠습니까? 세겸의 의논에 또 이르기를 대간의 말은 전하께서 추승하실 것을 염려하여 우선 이런 예방의 의논을 한 것이다 하였는데 전하께서 추승에 대하여는 이미 그것이 할 수 없는 일임을 살피시고 또 성명이 있었으니 신등이 어찌 추승하실 것을 의심하는 하여 예방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극동 이세자는 의논하기를 공벽한 곳에 치우쳐 있어 사묘가 된다 하였는데 만일 번화한 도회 중에 있더라도 그것은 사묘가 안 되겠습니까? 사치스럽고 금이 없이 한다. 예절을 강등하여 제사 드린다 하였는데 이것이 모두 간교하게 하는 말이요 정론이 아닙니다. 유지도 또한 이르기를 영조가 다 미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대저 사당을 세울 수 있는 여부가 어찌 영조의 성취 여부에 관계해 두겠습니까? 이 의논은 취할 수 없습니다. 유순의 의논에 또한 이르기를 선왕이 가르치면 이것이 그 당시 한결같이 억제하느라고 이런 것이다 하였는데 선왕이 이미 일정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니 그 뜻이 어찌 억제하는 데 있을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지나치게 오활한 의논을 한 것입니다. 또 이르기를 전하의 간절을 처근한 심정에 하늘에 계신 선왕의 영혼이 어찌 감동이 없겠습니까 하였는데 순이 선왕이 어찌 전하께서 유교를 어기는 것을 하나지 않고 도리어 감동하실 것을 알겠습니까? 이 역시 허탄하고 막연된 말입니다. 홍기달의 의논에는 사당이 이미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지금 또다시 변경하신다면 사치에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이것은 사치의 옳고 그름은 보지 않고 오로지 사당이 이미 이루어진 것만을 중시하는 것이니 옳다고 하겠습니까? 이 계동은 모자간의 상도로 말을 하였으며 윤효소는 이르기를 한 나라로서 복량하고 그 제사를 극전히 한다 하고 하였는데 신은 그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윤필상은 의논들기를 정례를 전작한다 하였는데 그 이른바 정례라는 것은 애무를 말함이겠지만 예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함입니까? 대신들의 의논이 모두 말을 하여 미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니 취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청하옵건대 다시 널리 의논하소서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신이 한 사람만이 아닌데 어찌 모두 영합하는 것이며 천친을 위하는 일을 말리는 것이 어찌 정론이 되겠는가 하였다. 참찬관 김수동이 아뢰기를 대저 의논하는 자가 처음에 의논하기를 이미 이와 같이 하였으니 후에 전의 잘못을 고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그 의논한 바를 고치려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효도로 천하를 다스린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사정을 억제하고 대처를 높인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한때의 사사로움만을 따르고 그 효도와 큰 예절에 유의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다스려지겠습니까? 전하께서 패비에게 성종께서 정한 예절로도 효도하실 수 있는데 어찌 반드시 그 예절을 높이고 그 의식을 크게 한 후에야만 효도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성종께서 다만 제례를 받음으로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한 바 속절의 제사를 가리킨 것인데 제사를 금하지 않았다고 하여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간 시종이 말을 반복하기를 이미 여러 달이 이었다. 그러나 사당을 세우지 않는다면 신이 의지할 곳이 없는 것이니 나는 차마 하지 못하겠다. 선왕께서 소재지의 관원으로 제사하게 하라는 가르침은 역시 오늘의 이 일을 있게 한 것이다 하였다. 정경성 중엄이 아뢰기를 사사 은혜를 펴고 보왕의 가르침을 따르면 경중을 가지고 결단하여야 합니다.
신이 사국에 있으면서 성종실록을 보았습니다. 성종께서 패비를 사제에 두었는데 그때 대간과 대신이 모두 별전에 두게 하려 하였지만 성종께서 좋지 않았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성종께서 패비로 하여금 생전에 별전에 거처할 수 없게 한 것이 사후에 어찌 따로 사당을 세워 제사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수동은 아뢰기를 성정이 망극하시지만 사사점을 쫓아서 예절을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이르기를 급의 아내가 되지 못한 자는 백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바른 예절과 사사 은혜는 그 경중을 참작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신 등이 아랜 것은 관계되는 바가 크고 정리로 헤아려 볼 때 온당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비는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의논이 경사에 미치고 의논이 서인에게도 미친다 하였으니 청하고내 다시 중의를 모으소서 했는데 답하지 않았다. 사국은 사관이 역사 원고를 기록한 곳이다. 연산군 1교 18군 연산 2년 10월 1일 갑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여 대신의 의논이 거릇됨을 논게 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으니 마침내 사직하고 물러났는데 복직하도록 명소하였다. 연산군 1교 18군 연산 2년 10월 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였다. 장령 이자건 헌납 오릉이 아뢰기를 작일에 불러서 대신들의 임묘에 대한 의논을 보시고 또 어서 3조를 내리시니 상상의 의사 역시 유교가 지엄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런 설문을 하여 정론을 주의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신된 자는 정리를 짐작하지 못하고 아직도 전일에 그릇된 의논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대신들이 선왕의 유교를 어긴 의논을 어찌 쓰겠는가 하였다. 시간간 이 승건이 아뢰기를 성종께서 중국 만시 기시의 고사를 들으시고 우리나라에도 역시 패비가 있으니 만일 간사한 자들이 분분하게 후일에 개청한다면 반드시 기시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일정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드디어 유교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즉 성종께서도 먼저 거미로이 이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대신의 의논은 어디 근거하여 이와 같습니까? 예문에 근거하지 않고 유교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모두 그릇된 의논이 되는 것이니 어찌 쓸 수 있겠습니까? 성인이 예법을 만드셨는데 출모를 위하여 부후가 된 자는 복이 없습니다. 지금 대신들이 전하의 애모만을 알고 성종의 유교는 중함을 알지 못하여 감히 예의에 어그러진 의논을 하니 매우 불가합니다. 전하께서는 그 제도를 간략히 하여 사대부의 가묘처럼 하시어 유교를 어기지 않고 아래로는 성효를 다 하시어야 합니다. 하고 영사 신승선은 아뢰기를 신이 병으로 인하여 의논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늘 율주 소위를 보니 부인으로서 지아비가 있는데 내쫓긴 자는 그 아들이 벼슬하는 자이면 아들의 관품과 같이 하는데 이것은 모자간에는 끊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지금의 임묘일은 실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니 승근이 아뢰기를 율주 소위는 신이 알지 못하지만 성종의 유교에는 이르기를 내가 죽은 100년 후에라도 영구히 준수하여 바꾸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부왕의 유교를 돌보지 않으시니 잘못하심이 막심합니다 하였는데 왕이 이르기를 성근의 말에 간신히 분분하여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그르다. 지금 의논하는 신하가 한 사람이 아닌데 어찌 모두 간신이겠는가 하였다. 특징관 성현이 아뢰기를 대간이 공의에 근거하여 간정하는 것이니 말이 지나치더라도 진실로 짐작해서 잘 들어주시어야 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허심하여 간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실로 인군의 미덕이다. 그러나 이 일은 모자간의 일이니 유교가 지엄하더라도 사당을 세고 제사 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금수와 다름이 없다 하였다. 성근이 아뢰기를 사당도 대소가 있고 제사 드리는 것도 풍성과 간소가 있으니 경중을 가름하여 그 제도를 간략히 하여야 합니다. 한 가지 풀, 한 가지 나무의 맛이라도 공양하여 골함이 없으면 역시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지금 신묘는 10칸에 지나지 못하니
극히 그 제도를 간략히 하였다고 하겠다. 반복하여 생각해도 다시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연산군에게 18군 연산 2년 10월 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임묘의 부당함을 알리고 사직하다. 신생선이 율조 소위를 부회하여 사당을 세우는 일이 옳다고 하니 이것은 진정 상의에 영합하여 거짓으로 하는 말로 그 의사가 사당을 세우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묘까지도 그르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등은 율조 소위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마는 부왕의 유교가 있더라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행하겠습니까? 또 어세겸이 어제 경영청에서 말하기를 성종조에 만일 유교가 과중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었다면 반드시 좌절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의논하는 신하이지만 성종의 유교의 일정한 뜻을 확실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세겜이 국사를 도모하는 대신으로서 인묘를 의논하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성종조에 당하였을 적에는 위업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지 못하고 금일 수위할 때에는 영합하여 그릇되게 의논하니 대신의 도리가 과연 이럴 수 있습니까? 세겜이 또 의논드리기를 내시로 사당을 지킬 수 없다고 하니 이것은 정관을 차견하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유교를 배반하는 데 결단을 못 내리시는데 대신에 인도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신등은 마음이 아픕니다. 또 서계하기를 신등이 녹록하여 힘이 천의를 돌리지 못하니 그 죄가 하나요. 지기가 말하는 책임에 있으면서 전하로 하여금 유교를 어기고 불효한다는 이름을 짓게 하니 그 죄가 둘이요. 대신을 배척하고 전하를 거스리니 그 죄가 셋이요. 말을 들어주지 않고 간함을 행하지 않는데도 능히 자리를 버리지 못하니 그 죄가 넷이며 이 네 가지 죄가 있으니 녹을 받고 몸을 용납하여 당대의 비난을 받고 후세의 웃음거리를 남기니 그 죄가 다섯입니다. 이것은 신등이 감히 그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사 신등이 머리를 숙이고 명령대로 유유낙낙한다 하더라도 벌써 간신으로서 도리어 지켜 굽히지 않는 뜻이 결여된 것이니 전하께서 무엇을 취하여 쓰시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신등의 지위를 바하시어 신등으로 하여금 진퇴하는 절차를 온전하게 하고 조정으로 하여금 대간을 둔 의를 보존하게 하소서. 또 마땅히 어제니의 길을 열어놓고 좋은 말을 받아들여 스스로 허물없는 땅에 설 수 있게 하여 주는 것이 지극한 소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으니 사직하고 물러갔다. 연산군 일기 18군 연산 2년 10월 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을 불러 복직하게 하니 대간이 아뢰기를 시비와 사정은 둘 다 쓸 수 없습니다. 신등이 대신과 더불어 의논을 달리하였으니 청하건대 신등의 직위를 갈아주소서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어찌 전하로 하여금 어버이를 잊게 하겠습니까? 다만 그 은혜와 의리를 둘 다 온전히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으니 다시 사직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군 연산 2년 10월 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을 불러 복직하게 하였는데 대간이 아뢰기를 신등이 그 말을 얻지 못하였는데 그 직위에 그대로 있는 것은 명기에 누가 되오니 사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물러갔다. 연산군 일기 18군 연산 2년 10월 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대간이 굳이 가기를 청하니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10월 5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왕안석과 비교하여 전교의 잘못됨을 말하다. 대간을 불러 복직하게 하니 대간이 아뢰기를 전교에 이르시기를 어찌 후인의 의논을 생각할 것이랴 하였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전하의 하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옛날 왕안석이 말하기를 천변을 좋게 두려워할 것이 없고 조정을 좋게 법받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말을 좋게 생각할 것이 없다 하였는데 전하께서 전일 하교하여 이르시기를 공신의 가자와 임묘 등의 일들이 천변을 불러온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하시었으니 이것은 천변을 좋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선왕의 유교를 어기고도 일찍이 돌이켜 생각하여 그리 깨심이 없으니
이것은 곧 조정을 좋게 법받던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하교는 곧 사람들의 말을 좋게 생각할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은 하교는 전하께서 내릴 수 없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안석은 소인이니 삼부족의 설은 안석이 그 인군에게 아첨한 말이다. 만일 신하로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견조 말해도 좋을 것이다. 내가 말한 것은 이와 같지 않은데 경등은 어찌 견조 같은 것으로 삼는가? 여기는 반드시 사정이 있는 것이다. 경은 모두 정직한 선비로서 어찌 안석이 섬긴 것 같은 인군을 섬길 것이며 나 역시 무슨 낯으로 경들을 볼 것인가? 또 이 말은 반드시 먼저 말한 자가 있을 것이니 그것을 말하라 하니 대선 김제신이 서게하기를 어제 전교하시기를 어찌 후세의 연원을 생각할 것이랴 하시면 임금이 후세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인즉 이것이 크게 성덕에 누가되기 때문에 신등이 우연히 왕안석의 삼부족의 설을 생각하여 아랜 것이요 사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10월 5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의 사직 문제를 윤필상 등이 의논들이다. 신의 의견은 전일의 의논에서 이미 갖췄으니 지금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간이 신등을 영합만을 일삼는다고 하면서 다투어 근거 없는 말을 아뢰는데 신으로서는 어리석어서 아직도 의혹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고 노사신 윤효선은 의논드리기를 신하가 인군에게 3번 가하여 듣지 않으면 말하는 직책에 있는 자가 그 말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즉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대간이 아뢰어 청하기를 3번에만 그치지 않았으니 사직하며 물러가기를 구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상의 지위에 있어서는 그 가는 것을 가볍게 들어줄 수 없는 것이니 선지를 내리어 효유하시어 힘써 나오도록 하여하겠습니다. 만일 말을 듣지 않고 간언을 행하지 않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여 진심으로 가려 한다면 억지로 머무르게 하는 것도 어렵사오니 그 뜻대로 하게 하되 견책을 가하지 않는 것이 역시 제왕의 큰 도량입니다. 하여다. 신성선은 의논드리기를 대가는 임금의 이목이요 조정의 명백이오니 물러가기를 구한다 하더라도 윤호할 수 없습니다. 하고 어세겸은 의논드리기를 대저 대간의 말은 힘써 좇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가부가 서로 배제되어야만 그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것이요 소견을 고집하여 기어이 이루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래 사람의 말이 들어가지 못하고 위의 의사가 행하지 못한다면 어찌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또 예전에 열국의 신하 중 그 거취를 가볍게 한 자가 있었던 것은 제나라에서 불가하면 노나라로 가고 노나라에서 불가하면 위나라에 가며 송나라로 적나라로 초나라로 어디를 가나 불가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와 다릅니다. 그러나 말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는 가는 것을 구하는 것은 강간의 아름다운 절개며 굳이 만리하여 도움을 얻으려 하는 것은 임금의 성덕이오니 대간이 물러가려고 하는 청을 들어주면 불가할 듯합니다. 하고 한시영은 의논드리기를 대간이 이를 말하다가 윤호를 받지 못하며 사직하는 것은 예사이오니 널리 포용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극도는 의논드리기를 대간은 말을 다하여 끝까지 간하고 그 말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직하고 가기를 구하는 것이 예사이오며 임금은 이것은 널리 받아들여 좋지 못할 만한 일은 가상히 여기어 받아들여서 보류함이 없게 하며 좋지 못할 것 좋지 못할 것이면 좋지 못할 의사를 효유하여 상하간에 정지가 통하고 가부가 서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치도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임묘 입주는 당초 위의 의사에서 나오고 다시 대신들과 의논하여 시행한 것인데 대간이나 시정이 모두 불가하다고 고집하며 5, 6사기 되어도 그치지 않아서 중론이 분분하여 좇을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 어찌 작은 변이겠습니까? 대간이 오늘 한 말을 드리고는 명일 사직하고 또 명일에 한 말을 드리고는 또 명일에 사직하며 하루에도 2-3번씩 사직하여 세상 소문을 놀라게 하니 실로 조정조에 없었던 큰 변입니다. 제3 유의하소서 하고 요지는 의논드리기를 대저 말하는 책임을 맡은 자가 말할 만한 일이 있으면 생명을 잇고 죽기를 가벼이 여기며 말을 다하여 끝까지 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간에도 들어주지 않으면 가기를 구하는 것 역시 그들의 뜻이요 이것을 더 그렇게 포용하여
대우하는 것은 선인의 큰 도량입니다. 만일 귀에 거스리는 말을 싫어하고 그 물러가기를 고하는 무례를 미워하여 물리치고 쓰지 않는다면 지근하는 자가 나오지 않고 국사는 점점 잘못되어 갈 것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10월 6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왕한석과 비교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대간에게 전하다. 대간에게 정교하기를 왕한석은 인신의 소인인데 나에게 비하니 내가 매우 유감스럽소. 경들이 삼부족의 말을 조목조목 열거하여 내가 정교한 것에 비했으니 이것이 어찌 우연히 생각하고 한 말이겠소. 우연히 생각하였다고 한 것은 간곡한 말이요. 대간의 직책은 부호를 피하지 않는 것으로 주운 같은 이는 난간을 꺾으면서까지 면전에서 공격하면서 조종해서 다툰 것이 모두가 다 말할 때에서 말한 것이요. 지금은 다만 인묘의 가부가를 말하는 것이니 지척하여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할 수 없는 일이요. 또 그 잘못을 바로잡아 구원하면서 악을 숨기고 선을 드러내는 것이 신하의 직책이거늘 더구나 신진의 선비가 학문만을 알고 사체를 모르면서 스스로 내가 대간이 되었으니 말이 지나치더라도 훼손됨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금수를 인군에 비하게까지 된다면 이것은 권세가 대간에게 있는 것이니 국가가 오래 갈 수 있겠소? 이것은 나라를 그르치는 일이요 물어보 하였다. 승정원이 아뢰기를 대간은 그 말을 격절리 하려 하기 때문에 가다가는 혹 자고의 말도 하는 때문에 하다가는 혹 자고하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간을 간교하고 거짓되다고 하시니 제왕의 천지 같은 큰 도량이 어떻겠습니까? 왕의 한마디 말은 만세에 들이오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할 것이 아닌 듯합니다. 또 하교에 이르시기를 금수로요 군상에 비한다 하였는데 인신으로서 어찌 군부를 금수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르시기를 이것은 권세가 대간에 있는 것이니 국가가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나라를 그르치는 것이다 하였는데 대간이 어찌 나라를 그르칠 마음으로 이와 같이 아랜 것이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정원이 대간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나를 어린 인군이라 생각하여 모든 일을 하나같이 모두 거역하여 반복하니 장차 권세가 아래로 옮겨질까 염려된다. 이와 같이 되면 국가가 앞으로 점점 글러질 것이다 하였다. 정원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근밀한 자리에 있으면서 인군의 허물을 바로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어찌 감히 대간에게 의부하여 인군의 허물을 드러낼 것입니까? 어서 중의 간곡을 고쳐 천계로 하고 금수를 군상에 비한다는 것을 고쳐 이 패단에 적지 않다 하고 이것은 권세가 대간에게 있는 것이니 국가가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나라를 그르치는 것이다를 고쳐 나라가 편안하려고 한들 될 수 있겠는가로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승지가 나아가 대간에게 전하였는데 대상 김제신이 서게 하기를 신의 천성이 본래 어리석고 우직하여 어리석은 생각을 들일 줄만 알아지 그 외에는 모릅니다. 전번에 유교를 들어서 진언하였지만 천일을 돌리지 못하였고 천변으로 인하여 진언하였지만 천일을 돌리지 못하였고 후세의 의논을 들어서 살피시어 간납하시기를 바랐는데 또 천일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권권한 적심을 그만둘 수가 없던 중에 어찌 후세의 의논을 생각할 것이랴 하려 하신 전교로 인하여 우연히 왕은세그의 삼부족의 설을 생각해서 진언하여 전하께서 이 세 가지의 두려워하여야 할 일을 생각하시기를 바랐던 것인지 어찌 다른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신이 이미 늙어서 어느 문자간에 혹 그릇되고 망령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만 적심으로 절개를 다함을 알 뿐인 하늘이 진실로 조림할 것입니다. 신이 선조의 가려 뽑은 은혜를 받아서 시강원을 설치하자 맨 먼저 보덕의 소임을 받들어 3년을 시종하였는데 보익됨은 없었지만 예감은 사실 통조하시었을 것입니다. 신이 지금 견마의 나이가 이미 59이어서 간절히 보답하려고 해도 절개를 다 할 날이 얼마 없사오니 향일의 정성이 어찌 언제나 막 조금인들 풀어지겠습니까? 이번에 외람댁에도 헌장의 자리를 욕되게 하였으니 전하께서 신을 총애하심이 지극합니다. 신이 여생에 보답하려는 것은 말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힘써 말로를 책망하면서
전하께서 허물 없는 곳에 서게 됨을 보기가 소원일 뿐입니다. 신이 다른 생각이 없는 것은 하늘이 실로 조림하십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의 다른 뜻이 없는 것을 살피시어 신에게 제조의 언어를 내리신다면 신의 다행이겠습니다. 하고 사간 윤석 등은 서게 하기를 전번에 어찌 후세의 의논을 생각할 것인가 하는 전교를 바꿔 물러나 생각해 보니 임금으로서 마땅히 생각하여야 할 것은 사람의 말이라고 하였는데 김재신이 왕안석의 삼부족설을 내는 것을 듣고서는 이 설은 임금으로서 마땅히 경계에 반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지하지 않고 전하로 하여금 경계하여 겨울 삼아 사무시게 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어찌 감히 전하를 아래로 왕안석에게 비유하였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입주의 일은 들어줄 수 없다. 이 말은 과언이었다 하였다. 다시 아래기를 임면은 큰 일인데 들어주시지 않으시기에 신등이 굳이 사면을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자길 진언하고 금일 사면하여 금일 진언하고 명일 사면하면 이것이 어찌 사직의 복이겠는가 하였다. 대간이 사직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10월 6일 김효 두 번째 기사 허문관 부재하 김수동 등이 대간을 우대할 것에 대하여 차자를 올리다. 그기 생각하면 대간은 말하는 것을 소임으로 하여 일이 있으면 숨기지 않으니 이것은 인군을 허물 없는 곳에 들이려는 것으로서 말이 우직하더라도 언제나 즐겨 들으셔야 합니다. 만일 언변으로 거절하고 위엄으로 꺾는다면 누가 즐겨 용린을 거스리며 위태로운 욕을 취하겠습니까? 선비들이 모두 말하기를 꺼리게 하면 되면 허물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니 임금의 복이 아닙니다. 근자의 대간이 이를 의논하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닌데 전하께서 체납하신 것도 많으니 신등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임묘의 일은 실수가 가장 커서 공론이 날마다 나오는데도 유엄이 아직도 막혔습니다. 대간의 의논에 삼부족의 설을 인용하는 것은 특별히 격절한 의논을 하여 전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 것이요 전하를 안석에 비한 것이 아니오니 허심히 받아들이셔야 하실 것인데 도리어 힐책하시니 신등은 의혹됩니다. 옛날 제나라 무제가 유이에게 묻기를 짐이 어느 황제와 비할 것인가 하니 의가 이르기를 환 영제일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르기를 어찌하여 그렇게 되는가 하니 의가 말하기를 환 영제는 뱃을 판 돈을 관고에 들였지만 폐하는 뱃을 판 돈을 사문에 들였으니 이것으로 말하면 아마 환 영제만도 못할까 합니다 하였는데 무제가 크게 웃으면서 이르기를 환영은 이런 말을 듣지 못하였지만 지금 짐은 곧 고든 신하가 있어 들으니 진실로 난 것이다 하였습니다. 진무제는 중주인데도 너그럽게 용납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는데 한며 전하의 성명하심으로 진무제의 아래에 처하시려 하십니까? 청하옵건대 전하께서 대간을 우대 용납하시고 정론을 쾌히 조추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포용하기 때문에 이미 그만둔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군 연산 2년 10월 6일 김효 세 번째 기사 이극돈으로 의정부주와 찬승을 성준으로 우찬성을 노공필로 병조 판서 채스로 한승부주와 윤 이육으로 우윤 안철영으로 경상도 관찰사를 삼았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10월 7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김재신과 윤석이 사직하다. 밤에 뇌승하고 우박이 내렸다. 대간을 불러 복직하게 하였는데 대상 김재신 사간 윤석이 서게 하기를 어제 전교하시기를 오늘 한 가지의 말을 올리다 들어주지 않으면 사직하고 명일 한 가지 말을 올리다 들어주지 않으면 사직하니 사직의 복이 아니다 하고 하였사온데 신등이 명을 듣고서 황공하여 몸둘 곳을 모르겠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니 형세로 말하면 신자로서 인군의 명을 어겼으니 큰 불손이요 큰 불경이며 어리로 말하면 가야 할 길은 있고 구차스럽게 용납될 사리는 없습니다. 신등이 들으니 벼슬을 지키고 있는 자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가고 말할 책임이 있는 자 그 말이 행해지지 못하면 간다 하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세 번 가나에 듣지 않으면 가야 한다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대가는 국가의 원기인데 어리상 떠나야 할 곳에 구차스럽게 있으면 원기가 다 되고 원기가 다 되면 상하고 상하면 병든다고 하였습니다. 병들면 국가 사직의 복이 아니니 역시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이 무상하여 진퇴에 관계치 않는 것 같지만 원기에 관계됨이 있는데야 어찌 이것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등의 진퇴의 어려움을 유념하시고 신등이 간절하고 처근한 심정을 살피시어 그 뜻을 이루게 이혼하여 주시면 원기의 다행이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으니 그만 사직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군 연산 2년 10월 8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의 복직을 명하다. 밤에 우레가 치고 우박이 내려 내가 매우 두렵게 생각한다. 대간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오랫동안 대궐들에 서 있어 송사가 정체된 것이 많고 민원이 적지 않으니 대간을 불러 직책에 나가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10월 8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법 집행과 소송을 잘 처리할 것을 의정부에 전교하다. 하늘의 보고 듣는 것이 반드시 우리 백성에게서 시작하기 때문에 인사가 아래서 잘못되면 천변이 위에서 응하는 것이니 재해와 이변이 일어난 것이 어찌 연유가 없겠는가. 내가 부득한 덕으로 큰 기업을 이어받고 주야로 조심하는 생각에 감히 편안할 겨를이 없다. 지난 7일 밤에 우레와 뇌승이 섞여 일어났으니 늦 가을에도 괴이하다고 할 것인데 더구나 이 수놈의 달이겠는가. 그 연유를 깊이 생각한다면 책임이 이 몸에 있다. 그러나 중요의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시비를 가려 분명히 차결함이 미진하여 소송이 정체된 것이 많고 억울하고 그랬던 것이 펴지지 않아 천변을 불러온 것이 아닌지 염려되니 여러 옥사 다스리는 관원들로 하여금 나의 지극한 마음가짐을 알아 직무에 가끈하여 분명하고 조심스럽게 하도록 힘써서 민원을 싣고 하늘의 꾸짖음에 답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군 연산 2년 10월 8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사직을 이혼할 것을 대간이 사계하다. 대간은 무릇 인군의 잘못한 일과 세정의 덕실과 대신의 비위와 백료 중외의 실책을 말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곱게 한 후에야만 다른 사람을 곱게 하며 자기를 바르게 한 후에야만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등이 무상하지만 역시 이것을 마음가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의 한 가지 일을 들어 말한다면 윤민, 이극규는 제일 먼저 영합하는 인원을 내어 함께 아첨하기에 바빴으며 이 의무는 정론에 압박되어 처음에는 동료들과 함께 불가함을 극은하다가 중간에 앞뒤를 돌아보는 생각을 가지고 도리어 동료를 공격하여 간율하다가 지척하였습니다. 세 사람의 마음가짐이 간사하여 크게 대간의 기품을 훼손하였기 때문에 신등이 국문하기를 청하여 이미 요노를 얻었습니다마는 추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신등이 또 직책을 잃었으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부중에 앉아 열이런 사람들을 다스리겠습니까? 부끄럽고 꺾이는 마음이 먼저 속에서 나오니 장차 무슨 의기로 부중에 앉아 여러 가지 일을 보겠습니까? 옛날 송나라의 구양수는 사간 고의 양률이 그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기롱하여 말하기를 인간의 수치스러운 일이 또다시 있을지 모르겠다 하였는데 이것이야말로 신등을 두고 한 말입니다. 위로는 국가 풍원의 관부를 더럽히고 아래로는 신등의 처신하는 도리를 잃었으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신등에 물러가기를 구하는 뜻을 윤호하시어 풍원을 받게 하고 사풍을 격려하시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양하지 말고 이를 보아 송사를 정체되지 말도록 하라 하였는데 대간은 마침내 사직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군 연산 2년 10월 8일 신사 네 번째 기사. 노원역의 서쪽 길을 닦을 것을 성정훈이 건의하다. 성정훈이 아뢰기를 선릉에 행행하실 때 노원역 서쪽 길이 굽고 협착하여 밤에 다니기 어려우니 청하건대 닦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민전을 떼어서 연을 다니는 길을 넓히는 것이 사리였다 하겠는가 하며 다시 민전이 많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하리니 전교하기를 한성부로 하여금 살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군 연산 2년 10월 9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대간을 불러 복직하게 하니 대간이 다시 서게 하기를. 대간이 복합한 지 이미 반년이나 되었는데도 대신들은 의논을 고집하고 천인은 더욱 굳건합니다. 신등이 소매를 잡아 이끌고 머리를 부수면서 죽기로 계속하지 못하여 천일을 돌리 가망이 이미 끊어졌으니 실직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신등은 의리상 가야 할 터인데 가지 못하면 이것은 전하가 주신 누과 자기로 제 몸만을 영화롭게 할 뿐이어서 전하의 명기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대저 5대에 바람이 일고 백간에 서리가 날리면 임금이 얼굴을 고치고 권신, 호신이 자치를 감추어 조중의 기강이 떨치고 엄숙해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고든 기운이 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등이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도 무릅쓰고 대헌의 자리에 처해 있으니 군자는 비루하게 여기고 소위는 다행스럽게 여깁니다. 사방의 기룡이 몸에 몰려드니 꾸지람이 미치는 곳에는 듣는 자가 침을 튀기며 웃습니다. 의기가 좌절되어 먼저 자신이 꺾여지고 흔들리니 앞으로 한 몸을 구원할 수가 없겠는데 어느 겨를에 다른 사람의 비위를 바로잡고 다른 사람의 사특함을 규철하여 대간의 기강을 떨치겠습니까? 이것은 곧 전하의 대간을 군자가 경히 여기는 바이고 소인이 업신 여기는 바 되는 것이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으로서 결코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 천변이 자주 일어나고 시령이 어그러지는 것은 반드시 대간이 치기를 비운 데서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급히 신등의 관직을 파하여 대간의 기풍을 일신하여 기강을 떨치고 조중을 엄숙히 하며 천견에 답하시면 이만 다행이 없겠습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으니 끝내 사직하였다. 5대는 어사대적 간쟁을 맡은 관부의 별칭이다. 백간은 탄핵문의 별칭을 말한다. 연산군 1기 18군 연산 2년 10월 10일 개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을 불러 복직하게 하였는데 다시 사직하다. 연산군 1기 18군 연산 2년 10월 10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이 세자가 경상도와 전라도에 대한 세금을 올릴 것을 건의하다. 호조판서 이 세자가 아뢰기를. 경상 전라 양도의 농사가 일반으로 잘 되었는데 전라도의 등급이 경하기 때문에 신등이 의논하여 등급을 더하기를 청하였지만 성현의 경한편을 취하자는 의논을 좇았습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백성이 족하면 인군이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리요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백성에게 1분을 너그럽게 하면 백성이 1분의 은혜를 받는다 하였는데 지금 경한편을 족게 명하시니 성은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세납이 많으면 거리요 적으면 매기니 10분의 1을 세금으로 하는 것은 수세의 원칙입니다. 감사는 한도를 순행하면서 반드시 그 도의 농사의 정도를 살펴서 등급을 삼는 것입니다. 지금 들으니 두 도가 모두 대풍년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경하게 하는 편을 좇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아니 잔귀하기를. 그러면 정성의 의논을 조치라 하였다. 연산군 1기 18군 연산 2년 10월 11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을 불러 복직하게 하였는데 다시 사직하다. 연산군 1기 18군 연산 2년 10월 12일 을유 첫 번째 기사. 왕대비가 친히 영사전의 제사들이다. 연산군 1기 18군 연산 2년 10월 12일 을유 두 번째 기사. 예조판서 신종호 동지중 주부사 김심을 보내어 표를 받들고 명나라 서울에 가서 정조를 할애하게 하였다. 연산군 1기 18군 연산 2년 10월 11일 을유 세 번째 기사. 대간을 불러 복직하게 하였는데 다시 사직하다. 연산군 1기 18군 연산 2년 10월 13일 병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을 불러 복직하게 하다. 연산군 1기 18군 연산 2년 10월 1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자신들의 말을 들어줄 것을 서게 하다. 신등이 전하께서 잘못하시는 일을 당하여 여러 달을 논란하여 아뢰었다가 윤호를 얻지 못하고 사직하게까지 된 것은 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말하는 직책을 저버린 몸으로서 얼굴이 붉어서 구차히 있기가 어려울 뿐더러 중한 직위에 누가 될까 두려워서입니다. 지금이라도 만일 신등의 말을 특별히 들으시어 사사 은혜와 공의를 둘 다 온전하게 하여 해가 없고 스스로 허물이 없는 곳에 쓰게 된다면 신등이 어찌 감히 성청을 번거롭게 하면서 사직을 청하기를 그치지 않겠습니까?
신등이 이미 천일을 돌리지 못하고 또 사직하지도 못하니 진퇴의 곤란함이 실로 낭패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다시 유념하시어 더 생각하소서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918군 연산 2년 10월 15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금으로는 왕패가 있는 사찰에는 일체 잡역을 면제하라. 이것은 새 대비의 명인이 어길 수 없다 하였다. 연산군 1918군 연산 2년 10월 15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 청원을 청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918군 연산 2년 10월 15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수설 부정의 처 장씨의 욕설을 의논하고 의세겸의 의논에 따르다. 의세겸이 의논드리기를 신이 전에 따로 찰리사를 보내 다시 공문하게 한 것은 다시 형장을 써서 장씨를 억지로 자복시키려 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강상에 관계되는 중한 일인데 반드시 그 말 꼬투리가 당초 곽씨의 입에서 나왔을 것이므로 만일 자세히 핵실한다면 장씨의 애매한 주의가 석연하여 의심없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정언에서 아는 것을 보면 과연 가비년의 대사가 경과한 것으로 시비간에 모두 추론함이 불가하니 버려두는 것이 대체에 합당할까 합니다. 하고 한치영, 윤효소는 의논드리기를 장씨의 일이 의혹인 것은 정원의 사례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족의 분여로 이런 추악한 누명을 쓰고 끝내 설론하지 못한다면 전의 의논대로 찰리사를 내보내어 끝까지 말의 추출을 깨어 분명히 가려서 과연 곽씨의 말에서 나온 것이라면 장씨는 버려두어야 하겠지만 곽씨의 죄는 역시 결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 극도는 의논되기를 대제 옥사는 억울함이 많습니다. 더구나 곽씨의 일은 규문 안에서의 범행이고 또 친히 본 것도 아니니 정확하게 논단할 수 없음은 과연 정문에서 아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중 매읍동의 처음 자복에는 16세 때 간통하였다고 했는데 이로 인하여 수설 부정이 서울에서 동거할 때인가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은 뒤에 기록한 연월이 혹 착오를 가져오지는 않은가 하는 것으로서 혹 평택에 있을 때 간통하고서 망령되게 16세라고 한 것이 아닌 줄을 어찌 알겠습니까? 추원을 상고하면 과연 가빈년의 사가 있기 전이었는데 그 후에 연이어 두 종을 간통한 여부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또 내연금이 지금 지어낸 말이라고 하지만 일에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역시 이르기를 내은금이 교사하여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장씨는 이미 내를 견뎌내면서 불복하고 매옥동은 이미 죽었으며 곽씨 역시 자복하였으므로 저들이 모두 스스로 생각하기를 형장을 받더라도 끝내 증거를 세우기가 어려우리라고 본 것이며 또 자기에게 절실하게 해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사족 부녀의 실행은 크게 풍교에 관계되는 일인데 하물며 종춘의 아니겠습니까? 이 일은 도내에서 떠난 지 이미 오래였고 감사가 풍문으로 핵실하였으니 가베에 버려둘 수 없습니다. 전의 의논대로 찰리사를 보내어 다시 말의 출처를 국문해서 그 말이 다시 다 곽씨의 입에서 나온 것인가를 가린 후 버려두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율문의 이른바 간통하는 현장에서 잡지 못하면 논하지 말라는 법은 이런 일을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찰리사가 지금 가서 근무하게 된다 하더라도 갑자기 장씨에게 형을 줄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내력만을 묻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세겸의 의논을 쫓았다. 연산군 1918군 연산 2년 10월 16일 기록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을 들어주지 않다. 연산군 1918군 연산 2년 10월 1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을 들어주지 않다. 연산군 1918군 연산 2년 10월 1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사직하며 군신간의 화목함을 바란다는 글을 올리다. 대간이 사직하였는데 왕이 이르기를 내가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경등은 거취를 임의로 하라 하니 대간이 드디어 서게 하기를 주역에 이르기를 하늘과 땅의 사김이 되다 하였습니다. 해석하기를 하늘은 아래에 있고 땅은 위에 있으니
위로 보아 거슬린 것인데 도리어 대한다는 것은 위와 아래의 뜻이 통하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귀지 아니함이 비이다 하였는데 해석하기를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으니 위치로 보아 당연한 것이 도리어 비하다 한 것은 위와 아래의 뜻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였습니다. 예전 당우 때에는 인군과 신하가 도, 유, 우, 불 하여 태하고 화함을 이루었는데 도와 유라는 것은 그 뜻을 순위하여 단미한 말이요 우와 불이라는 것은 그 뜻을 거슬러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는 우와 불을 거스리는 것이라 하지 않고 인군과 신하가 화목하여 고기가 물에 놀듯 집에서 옹이가 치를 이루어 만대의 군신의 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후에야만 부드럽고 화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세는 그렇지 못하여 인군이 말을 하며 스스로 옳다고 하면 경대부가 감히 그런 것을 교정하지 못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자기 칭찬하는 것을 기뻐하며 오만스럽게 성인인 척하게 하니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듣지 못하고 위와 아래가 비색되니 난망의 화를 불러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부드럽고 화목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대신에 영합하는 말을 믿고 선왕을 바꿀 수 없는 유교를 어기시니 신등이 천위를 무릅쓰고 용린을 거스리면서 천청을 돌려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진실로 가부가 서로 이루어지고 백관이 힘을 합하여 전하로 하여금 허물 없는 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당우 시대의 화목한 정치를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인군과 신하 간의 부드럽고 화목함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신등의 말을 오활하다 하지 마시고 힘써 유의하셔 더 생각하소서 하니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918군 연산 2년 10월 19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성종의 유교에 따라 임묘의 일을 거칠 것을 대간이 서게 하다. 대간이 서게 하기를 어제 정교에 이르기를 내가 만일 불교를 좋아하여 공시를 사치스럽게 하고 밀력을 수고롭게 한다면 이와 같이 극론하여야 할 것이지만 지금 어버이를 위하는 이 일에 대하여서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부당하다. 대신들이 어찌 생각해보지 않고 말하는가 하시었는데 신등이 생각하건대 유교를 어기는 잘못은 호불호보다 호불보다도 심함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유교를 좇아서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 신등이 논집하는 본 뜻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유념하소서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918군 연산 2년 10월 19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홍문간부자 김수동 등이 임묘의 일 등을 상소하다. 신등이 삼가 전제를 보건대 인사가 아래서 잘못되면 천변이 위에서 응하는 것이니 재해와 이변이 생기면 어찌 그럴 만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연유를 캐어보면 책임이 내 몸에 있다 하시었습니다. 신등이 여기서 전하께서 하늘과 사람이 서로 함께하는데 조심하시며 경계하고 두려워하시며 깊고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오지 않을 늦가을에 쌀랑눈과 눈이 함께 내리고 뇌생이 치지 않을 초겨울에 뇌성치고 우박이 내리니 이것은 춘추에도 조심스럽게 쓴 것이요 시인이 기록한 것인데 지금 이렇게 견고하니 이것이 어찌 하늘의 마음이 전하를 사랑하시어 더욱 힘쓰고 더욱 수성하시어 태평 무강의 아름다움을 이루려 함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이 들으니 황천의 물을 감동시키는 데는 거짓으로 동하지 않고 재변이 사람에 응하는 데는 자기 자신을 책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에 응하는 데는 진실로서 하고 꾸밈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을 동하는 데는 행동으로서 하고 말로 하지 않는다 합니다. 지금 전하께서 재변을 만나 두려워하시며 전지를 내려 도움을 구하는 사연의 말씀이 간절 서근하시니 하늘을 공경하고 자신을 책망하는 뜻이 말의 표면에 넘쳐서 글과 말에서 구한다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마는 사실과 행동에서 책하기를 한다면 미진한 점도 있습니다. 전하께서 대간에게 대우를 비록 융승히 하고 의견을 체납하신 것도 많기는 하지만 인묘의 한 가지 일은 가리워지고 막힘이 이미 심하여 스스로의 의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좇지 못하십니다. 말을 간절히 하면 이르시기를
대신이 헌의한 것이다 하시고 간쟁하기를 힘있게 하면 또 핑계하여 이르시기를 앞으로 다시 의논해야겠다 하시면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사당 공력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는데도 성과 신으로 대하지 않고 그대로 적당히 임하시면서 반드시 유기를 배반하고 공론을 벌이려고 하시니 신등이 거기 의혹됩니다. 토목의 역은 평시에 있었어도 오히려 일으키기를 어렵게 여기는 것인데 하물며 국효율 중에 급거히 대궐안 전우를 헐어 일신하게 하느라 토목의 운반이 궁궐들로 밀려드니 우차의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한 소리가 듣기에 해괴합니다. 또 구전은 성종이 계시던 곳으로 전하께서는 일찍이 이곳에서 설화의 즐거움을 받들었으며 반찬과 취침을 보살피고 묻던 것이 모두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아직 끝나지 않아 수라떼나 앉았으나 사모하는 마음이 바야흐로 간절한데 어찌 차마 다 뜯어서 고치시겠습니까? 옛사람은 어버이의 방이 불타도 고혹하였는데 하물며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미 정지할 것을 윤호하시고도 지금 다시 더욱 급히 하시니 신등은 극이 의혹됩니다. 내시의 화는 옛사람이 경계하는 바인데 그늘 고자들이 연달아 주위로 파면되었습니다. 송아지나 마른 돼지가 진실로 제어할 바이지만 노회는 아직도 버려두고 묻지 않으시니 제멋대로 아래는 버릇을 처음 사찰의 소금으로 시험하였으나 큰 죄책이 없으므로 정사에 관여하는 관계를 다시 영로의 일에 드러냈으며 그러고도 조금도 돌보거나 기탄이 없으니 조정을 업신여기고 성총을 기만함이 심합니다. 전하의 위험이 어린 내씨를 처단하는 데는 능하지만 늙은 간신을 막는 데는 더디니 심히 제왕으로서 악함을 제거하고 근본을 힘쓰는 뜻이 아닙니다. 경륜은 배우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경사대부와 더불어 고금의 이의를 따지고 치도를 강마하여 장차 덕성을 함량하고 성학을 광명히 해서 정치하는 근본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여러 번 철따라 미령하심을 이기시어 경륜에 나오신 지 수일에 문득 다시 정파하니 경륜의 납시는 날은 적고 내시를 친건하시는 때는 많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이 노망멸리열하다고 비유하고 한 번 뼈째 쪼이고서 10번 차진다고 경계한 것입니다. 어찌 제왕의 지피하고 때로 힘쓰는 학문이겠습니까? 신등이 들으니 유향의 말에 이르기를 조정이 화목하면 정과 뜻이 서로 믿음직스러워 하늘이 위에 응하여 여러 가지 상서가 함께 이르고 조정이 화목하지 못하면 정과 뜻이 막히고 격리되어 100가지 궤변이 겹쳐 나타나는 것은 천재의 상경이요 고금의 통리다 하였습니다. 지금 조정에서 대가는 공론을 가지는데 재상은 사의를 고집하여 다투어 서로 시비하고 전하는 또 여기에 조차 사정을 따르고 공론을 폐지하니 조정이 과연 화목할 수 있으며 정과 뜻이 과연 미쁠 수 있겠습니까? 상천이 이변을 보이는 것이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홍범은 오행의 득실로 모든 징조의 아름답고 어그러짐을 삼았으니 비록 어떤 일이 잘못되어 어떤 어그러짐, 조짐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재변이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잘못하신 일이 위에서 말하는 것보다 큰 것은 없사오니 마땅히 몸에 돌이켜서 허물을 반성하시며 전의 허물을 고쳐서 인정에 순하고 천심의 합함을 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고사만을 따라 뜬 사형과 늦추는 말로 신료에게 분부를 내리시니 신등은 전하의 하늘의 응하심이 진실이라고 할 만한 것인지 사람을 감동함이 행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바라오건대 전하께서는 허식을 물리치고 실등만을 힘쓰시어 대간의 말을 체납하고 궁궐 역사를 파하며 부지런히 경연에 납시고 내실을 억제하여 사람을 움직이는 행동을 하시고 하늘에 응하는 실지를 삼는다면 이만 다행함이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라. 경련은 전번에 감기로 하여 정제하였고 지금 또 후술의 통증으로 하여 비비가 상하기 때문에 아직 나가지 못하였다. 인묘에 대하여는 이미 다 말하였으니 결단코 들어줄 수 없다. 대내가 이미 모두 기울어 위태롭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이다. 하며 지금 이미 다 철거하였으니 수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너희들이 말하기를 대가는 공론을 주장하는데 재상은 다 사사의논을 고집한다 하였는데 대신이 어찌 모두 사사의논을 가지고 말하겠는가? 너희들의 말이 그릇된 것이다 하였다.
노망 멸렬은 소루하고 흩어지는 것을 말한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10월 20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대산 김재신 등이 사직하고자 하는 서계를 올리다. 대산 김재신 사간 윤석 등이 서계하기를 선유가 이르기를 무릇 그 지기에 있으면 그 돌을 곧게 할 것을 생각할 것이니 정말 곧다면 죽더라도 돌릴 수 없는 것이다. 만일 틀린다면 그 지기를 급히 떠나는 것만 못하다 하였습니다. 신등은 지기가 말하는 책임이 있으면서 전하의 큰 과실을 만나 고든 도리로 광구하려 하여 섬도를 두드리며 향론한 지 몇 날이 되는지 모르는데 전하께서 굳게 거절하여 연호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대신에 영합하는 말을 믿어 유교를 버리고 후세의 기롱을 취하시니 이것이 신등이 천의를 번거롭히면서 천만 번 죽기를 무릅쓰며 맞이하는 것입니다. 대신들이 성종께서 제례를 정하는 날에는 윤당하다 하고 오늘날 인묘 입주의 때에 있어서는 굽혀서 변명하는 설명을 하니 때에 따라 다른 의논을 하며 반복하여 믿기 어려움이 이와 같습니다. 전하께서는 무엇을 취하여 서시겠습니까? 신이 이미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또 그대로 있을 수도 없으니 급히 그 위를 떠나서 명기를 존중하여야 하겠습니다. 하였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10월 2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패비의 어머니 신씨에게 영돈용의 집에 의하여 해마다 쌀 30석과 황두 20석을 하사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10월 23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풍속의 교화를 당부하는 뜻을 의정부에 보내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풍속은 국가의 원기이다. 원기가 호하면 국가가 따라서 태평하고 원기가 막히면 국가도 따라서 막히는 것이니 비색하고 태평하는 연유가 어찌 인군의 후, 박이 고금에 달은 때문이겠는가. 오로지 교화가 승하고 쇠함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부득한 몸으로 조정의 큰 기업을 개성하여 큰 계획의 정치를 생각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회의하지 않는데 나의 덕교가 아직도 백성에게 더해지지 못하고 풍속이 날로 더럽고 낮은 데로 나아가 젊은이가 어른을 능멸하며 교만 자긍하는 풍속이 이루어지고 선한 자가 귀한 일을 방해하여 높고 낮은 차례가 문란해 있다. 심지어는 자손으로서 그 어버이에게 불선하고 아내로서 그 남편에게 악심을 가진다. 그리고 노비로서 그 주인에게 도리 아닌 일을 하는 자도 혹 있어. 풍속이 박하고 악하여짐이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내가 매우 부끄러워한다. 옛날 한나라의 가이와 동중선은 한낱 선비인데도 개연히 풍속을 염려하여 그 임금에게 간곡히 아뢰었으니 하물며 나의 고객 대신으로서 여기에 마음을 쓰지 않을 것인가. 지금도 무릇 백성은 3대의 백성으로서 타고난 천성이 일찍이 민멸 변이의 기미가 없었으니 어찌 그 도리가 없을 것인가. 나의 지극한 생각을 잘 알아 각기 마음을 다하여 힘써 풍화를 베풀어 집마다 봉작하게 하는 풍속을 이루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10월 24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정전 수리의 중지를 승지와 논의하여 계속하기로 하다. 정훈의 전교하기를 지금 전기가 얼고 추워지니 비록 큰 집 안에서 화로를 끼고 앉았어도 그 추위를 견뎌낼 수가 없다. 대내를 수리하는데 일 나온 군사들이 어찌 수고하지 않을 것인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굳건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하였다. 이윤이 태갑에게 고하기를 하늘은 친한 이가 없고 공경하는 이를 친히 하시며 백성은 일정하게 생각하는 이가 없고 오진 이를 생각한다 하였다. 역사를 정지하며 어떻겠는가 하며 승직 강귀손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진념하심이 이러하니 백성들이 반드시 감명하여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년 2월 이후에는 마땅히 정전에 거쳐 하셔야 하겠습니다. 대내의 역사가 끝나가는데 아직 미급한 것은 장인들의 일뿐이니 군인들을 이해시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전하께서 3년상 중이어서 지금까지 정전에 거쳐 하시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수리를 끝내고 옮겨 거쳐야 하여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군인들의 고생이 심하다. 그러나 사세가 이와 같으니 좋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10월 24일 정려 두 번째 기사.
삼이 경차관 동청래가 와서 복명하였는데 명하여 지도를 그리고 서로 모일 절차를 써서 아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18권 연산 2년 10월 24일 정료 세 번째 기사. 북쪽 국경의 야인들에 대한 대비책을 의주 목사 황형이 건의하다. 황형이 상소하인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야인의 마음이 가만히 발동할 생각을 가지고 해마다 봄에서 가을까지 말 달려 사냥하는 것을 핑계하며 언제나 강변에 있으며 서시를 엿보고 빈틈을 타서 분란을 일으키니 주 아부나 이목으로 지키더라도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신은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오랑캐가 만일 국경에 가까이 오면 연변의 진장으로 하여금 서로 전후 상응하여 적에게 대항하는 형세를 만들어 하나는 그 뒤를 끊고 하나는 그 앞을 충돌하게 한다면 거의 다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저들이 감히 국경지대에 나와서 틈을 엿봐 도둑질을 하지 못하여 좀도둑의 우환이 없겠습니다. 중국에서 진을 설치한 것은 요동에서 봉황성까지 무릇 5진인데 또 탕참을 설정하니 의주에서 거리가 50리밖에 안 됩니다. 이미 탕참을 설치하고서 또 파사보를 설치하여 검동, 위화도, 조몰평의 양전도 모두 점거하였으니 검하려고 하지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라의 이익이 아닙니다. 또 의주성으로 보면 좁고 낮은데 잡석으로 성루를 만들었으니 방어에 굳건하지 못하며 중국인이 쳐다보기에도 보잘것이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전일에 주운 돌과 구운 벽돌로 먼저 채성을 쌓고 한지영이 물러가서 쌓은 터에 또 장성을 쌓으며 채성을 좇아 남산 사장에 이르기까지 예성을 이어 쌓아 인산 아래 연대에서부터 전무령에 이르기까지 무릇 40여리를 점차 수축한다면 이런 절반밖에 안 되고 공과는 배가 되겠습니다. 또 조종조의 김견수 하숙부가 하도 절도사로 칭후되다가 중간에 패치되었는데 신의 망연된 생각으로는 지금 다시 이것을 세우고 신망이 높고 이 일에 익숙한 자를 선택하여 제수하며 우도 함께 두어 무비에 전략하게 하여야겠습니다. 또 문신의 판관도 두어서 목민을 주관하고 한성과 경기, 충청, 전라, 경상 여러 도의 장죄자를 옮기며 민가중 부실하고 장정한 있는 자를 뽑아 함께 들어가 살게 하며 검동, 위화도, 조몰평의 양전을 경작하게 하여 백성들의 식량을 충족하고 군수를 돕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상주민이 2,000인은 될 것이며 또 본도 군사를 나누어 영안, 남북도의 준례에 의하여 한 장수는 영변의 진영을 설치하여 야인을 견제하고 한 장수는 의주를 지켜서 뜻밖의 변에 대비하되 변이 남쪽에서 생기면 북도의 장수가 달려가서 구원하고 일이 북쪽에 있으면 남도의 장수가 달려가서 구원하여 두 장수가 서로 안팎이 된다면 기와 정의 전술이 서로 살고 치고 지키는 형세가 이루어져 지금이 반드시 굳건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신이 깊이 하늘이 비 오기 전에 준비한다는 뜻을 생각하여 외람되이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온도를 굽게 하고 섭을 옮기는 계책을 아뢰오니 삼가 하람하소서 하니 정성 및 정경 정성들에게 보이라고 명하였다.